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수원 삼성의 후반기 부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2일 울산전에도 1대3으로 패하면서 후반기 들어 1무 6패. 7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는데요. 전반기 엄청난 상승세로 울산, 전북 양강을 흔들 수 있는 다크호스로 꼽혔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제는 좀 한번 다뤄야 된다. 그래서 파이널 A 행도 지금 걱정할 처지에 놓인 수원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기와 후반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기력적으로 지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원이 문제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올 시즌 수원 좋았을 때 장점 역시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압박과 역습입니다. 그렇죠, 역습. 예,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한 뒤에 빠르게 볼을 탈취해서 그 자리부터 역습에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7일 3대0 완승을 거뒀던 포항전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 통해서 저희가 수원의 수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5-2 시스템을 쓰잖아요, 수원이. 그렇지만 수비 시에는 5-3-2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눈에 정확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앞에 투 스트라이커 있고요. 뒤에 고승범, 한석종, 김민우, 그다음에 이제 김태현 선수 보이고요. 이렇게 장호익 선수 보이는데 이렇게 5-3-2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볼 흐르는 장면 보시죠. 자, 신진호 선수가 볼을 잡아서 반대로 크게 넘기죠. 자, 유기적으로 지금 김민우 선수가 고개를 내려가면서 지금 미친 듯이 뛰어가는 장면이 보이시는데 아, 정확하게 5-3-2입니다. 그렇죠. 5-3-2 형태가 지금 정확하게 보이죠. 지금 보시면 정확하겠네요. 수비 5명, 그다음에 미드필드 3명, 투 스트라이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비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한쪽으로 몰고 올라오고 다시 풀백이 맞고 다시 내려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지금 수비가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자, 두 번째 클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 선수 스로잉 장면이죠. 자, 김건 선수가 볼을 받으러 갑니다. 자, 여기서 신강호 선수가 볼을 커트를 했고 자, 팔라시오스가 볼을 잡았죠. 여기까지 포항 압박 좋았어요. 네, 그 다음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우 선수, 김건희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뒤에서부터 김민우 선수 체이싱 들어오고 김건희 선수 먼저 1차 저지를 해주죠. 한석종 선수는 압박의 기점이 되고요. 수적 우위를 노린 상황에서 가볍게 볼을 뺏어냅니다. 이거 아무리 팔라시오스가 아무리 좋은 드리블러라고 하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장면이죠. 자, 여기서 볼을 뺏자마자 바로 누구에게 연결합니까? 고승범에게 볼을 연결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수원의 역습이 시작되는데요. 찔러준 볼. 이 장면도 인상적이에요. 김민우 선수, 지금 정상빈 선수 동시에 지금 침투가 들어가죠. 포항 수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패스가 빗나가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끝이 아니죠. 네. 수원 선수, 김민우 선수가 바로 또 여기서부터 압박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신광호 선수 입장에서 볼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야,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숨을 고르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수비 동작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고요. 5월 29일 역시 3대0 승리를 거뒀던 대서울전입니다. 자, 서울이 후방 빌드업 시작하죠. 보시죠. 고승범 선수가 전진하고 정상빈 선수와 김건희 선수가 뒤쪽으로 나갈 볼, 이쪽으로 나갈 볼을 모두 다 공간적으로 압박을 해놓습니다. 자, 홍준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지가 이 가운데 사이길밖에 안 보이죠. 자, 갔어요. 압박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2차 압박 들어가죠. 바로 여기서 볼을 탈취해냅니다. 바로 높은 위치에서 압박이 성공하죠. 자, 고승범 선수가 바로 정상빈에게 연결하고 정상빈 선수 김건희 선수에게 연결하고요. 자, 뛰어들어가는 속도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입니다. 서울 수비 4명이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는 볼을 보면 김민 선수까지 동수가 됩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숫자가 같게 될 시에도 이게 축구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싸움을 계속해서 국지전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동수가 되면 공격한테 유리한 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자, 마무리 김민 선수 슈팅까지 이어지면서 수원은 이 공격 찬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수원이 이토록 좋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압박되는 형태를 계속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렸죠. 지금 특징은 역습으로 나가는 패스도 간결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4일 대 성남전 1대2로 졌던 경기예요. 자, 이 경기를 보시면 지금 수원이 압박이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후반기입니다, 이제부터. 자, 리차드 선수가 볼을 잡습니다. 자, 견창 선수가 압박을 들어가다가 고개를 숙이고 지금 다른 형태로 가죠. 자, 지금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모조리 앞선까지 과감하게 압박이 들어가는 형태가 유지가 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들을 잘 마크를 해서 한쪽으로 모는 형태가 벌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자, 좀 자유롭게 놔두죠. 공간이 빕니다. 예, 뒤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남죠. 수원 성남 수비 입장에서 가운데다 줄 수도 있고 앞쪽에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보고 있네요, 저기. 아예. 그렇습니다. 네, 예, 줄 때를. 이규성 선수가 볼을 잡고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니콜라우가 여기서 이 선수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지금 뒤로 이동을 하죠. 권창훈 선수도 자연스럽게 지금 압박보다는 수비 리커버링 형태만 자꾸 나오고요. 자 계속해서 앞선에서 밀고 나오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성남 수비가 계속해서 뒤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고 네. 후방 빌드업을 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성남의 수비 빌드업이 빠른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 네. 이것은 아무래도 수원 입장에서 전반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뒤지고 있는데도 이기고 있는 팀처럼 설렁설렁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지금 이미 이 형태면 왼쪽에서 이기재 선수와 김민현 선수가 한쪽으로 모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운전까지. 네, 이렇게 전반까지 질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장면 한번 더 보시도록 이게 하시죠. 비교하니까 조금 보이네요. 그렇죠. 네. 전반기인데 진짜 빡세게 압박했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역시 지금 압박. 자, 좋은 찬스죠. 지금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이종성 선수가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니콜라와 김민우가 몰았죠. 전반기 아까 전에 저희가 지금 울산 장면 봤지만 한쪽으로 몰았을 때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볼을 탈취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자, 좋은 기회입니다. 에라? 그렇죠. 쉽게. 네. 압박이 지금 사실은 이때 중요한 게 사실은 권창훈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선수가 몰았을 때 반대쪽에서 선택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지금 나와서 성남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수원 선수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지금 형태가 있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뒤쪽에서 이만큼 공간이 지금 비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드업하기가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전반기 때는 그 영상을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따로따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체력적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 아마 많은 수원 팬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고승범 선수에 대한 지금 존재감 하지 마세요. 눈물 흘린 팬들도 있습니다. 지금. 네. 고승범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압박 형태에서 컸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실 텐데요. 공백이 커요. 자, 포항전 장면입니다. 고승범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눈여겨보시죠. 자, 크베시치가 볼을 잡고 팔라시오스에게 볼을 넘깁니다. 이제 고승범 선수 나타나죠. 여기 있습니다. 고승범 선수가 과연 이 장면에서 얼마나 많은 스프린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죠. 그렇지. 여기서 벗겨내고. 자, 나갑니다. 고승범 선수 가운데로 압박 들어가죠. 그렇지. 포항 기회. 자, 또 신준 선수 맞고 나서 돌아 들어간 선수 쫓아 묻어가다가 다시 또 나오는 선수 또 쫓아오죠. 가운데까지 또 수적 싸움 물립니다. 또 자리 잡네. 자, 이러면서 지금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지금 순간적으로 있는데 고승범 선수가 이 압박의 중심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선수들을 모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러면서 수원은 빠르게 압박 뒤 역습에 들어간 형태가 완성이 되죠.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범 선수가 과연 볼을 뺏긴 뒤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역시 포항전 장면인데요. 자, 보세요. 김태현 선수가 패스를 뿌립니다. 자, 여기서 커트를 하죠. 자, 포항이 역습에 나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렇죠. 고승범 선수 여기 있죠.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크베시치가 달려나간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예, 한쪽으로 지연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한석종의 헬프. 자, 포항 입장에서는 다시 공격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지금 장면이 나오죠. 고승범 선수는 당연히 지금 다시 보이죠. 고승범, 한석종, 김민우로 이어지는 다시 한번 5-3 형태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5-3이 또 나오네요. 예, 지연 효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 기점이 누구였냐? 고승범 선수의 움직임이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승범 선수가 없는 안타까움 이 장면을 보시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어떻게 찾았대 나. 8월 1일 강원전입니다. 패했던 경기죠. 강현묵 선수가 지금 고승범 선수 자리에 있는데요. 자, 롱킥이 나갑니다. 네. 쭉쭉. 자, 이정엽이 볼을 캐치를 하고 자, 나갑니다. 자, 아까 전에 바로 직전 장면 보셨죠? 고승범 선수는 끝까지 체이싱을 하면서 볼을 지연을 시키거나 볼을 뺏거나 아니면은 아예 더 내려가서 압박의 기점이 되거나 보시죠. 자, 쫓아는 갑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나버리죠. 자, 가운데 비어 있는데 지금 이 무주공산 자리를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결국엔 수비수에게 맡겨버리는 앞에 있는 미드필드 형태가 아까 전에 끝까지 5-3 형태가 유지되면서 앞선에서 숫자가 굉장히 늘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미드필드 보세요. 수비만 있고 미드필드는 수비 가담이 좀 아쉬운 장면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완성이 되죠. 지금 후반기에는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수원이 어쨌든 실점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방위처럼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이고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점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멀티 실점도 늘어났고. 네. 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압박.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 역습입니다. 역습. 수원이 전반기 엄청난 역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인강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완벽한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클립을 준비했는데요. 또 포항이야? 네, 포항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자 네. 보시죠. 자, 정상빈이 가운데서 기점이 됩니다. 네. 볼을 잡죠. 고승범이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연 몇 명의 선수가 달려 들어간지 한번 봐주십시오. 오, 눈에 보이는 것만 5명. 그렇습니다. 뒤에도 있네요. 또. 김건희, 김태환, 정상빈, 김민우 다 달려 들어갔어요. 반면 포항의 수비는 하나, 둘, 세 명밖에 없죠.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김건희 위치 선정 좋았죠. 마무리까지. 그래, 이런 장면이 많았어요 전반기에. 득점을 하는 과정도 좋았지만 네. 이 역습 들어가는 과정 때 이 쫓아 들어가는 속도, 김건희 선수의 마무리도 좋았지만 이 선택지를 넓혀주는 데 있어서 과연 몇 명의 선수들이 들어갔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음 역습 장면도 보시면은 김건희, 정상빈 투톱의 위력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4월 18일 대 울산전입니다. 역습 들어가는 장면 보시죠. 자, 강현목 헤딩 패스. 자, 김건희 선수가 지금 등을 지고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네. 김건희 선수의 장점이 뭡니까? 저렇게 등짝도 가능하고 속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 자, 정상빈 선수 좀 어느 팀이 제일까지 달려서 마무리까지. 단 2명이서 만든 장면입니다. 맞아요. 이런 장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정상빈 선수도 득점이 없는 게 약간 김건희 선수의 부상 여파라는 그런 내부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박대 역습 장면. 자, 수원이 압박이 들어가는 장면. 이제 강민수 선수 볼을 뺐죠. 뺐다. 자, 정상빈 선수가 네. 뛰어 들어가고요. 강민수 선수. 이 뛰어 들어가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득점까지 이어지는 패턴. 그래요. 이 장면 기억납니다. 네. 수원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전방 압박으로 높은 위치에서 볼을 뺏은 뒤 재빠른 역습에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 이것이 수원의 굉장한 장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최근 또 나오는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강원장. 자, 제리치가 기점이 됩니다. 네. 볼을 잡았어요. 일단 느리네요. 뭔가 네. 일단 느려. 자, 여기서 템포가 죽어버리죠. 네. 아마 고승범 선수의 부재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기점이 된 다음에 바로 다음번에 볼을 잡아주는 위치까지 고승범 선수가 굉장히 자주 가고 그 다음에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속도를 붙인 다른 공격수를 찾는 능력까지 굉장히 뛰어났었는데 네. 지금 이미 속도가 늦어버립니다. 늦었어요. 네. 줄 데 없어. 이미 수비가 다 정비가 된 상태이죠. 네. 쫓아 들어오는 좌우의 속도도 굉장히 느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쉬운 패스로 이렇게 공격 찬스를 무산시킵니다. 첫 패스부터가 느리니까 맞습니다. 따라잡네요.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과 성남의 경기. 여기까지 잘 벗겨놨는데 맞습니다. 예, 김태환 네. 선수까지 갔죠. 자, 정상빈 선수 달려 들어오는 속도 보세요. 자, 앞쪽에 아무도 없죠. 여기서 1대1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전 장면들을 모두 봤을 때는 네. 정상빈 선수와 니콜라우 선수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까지 침투를 해서 공간을 뒷공간을 모조리 파거나 혹은 상대 부담을 주는 동작이 되는데 지금 그 속도가 현저하게 늘어버리잖아요. 정상빈이 김태환이 공을 잡았을 때는 이미 권경원 근처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뒤늦게 들어갔구나. 자, 여기서 위기나 패스 미스에 의해서 다시 패스까지. 한번 상대 쪽에서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 전체적으로 수원이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지가 않아요. 네. 왜 안 되느냐? 방금 전에 왕 기자가 얘기를 하셨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건희 선수의 부재가 결정적입니다. 예. 압박에서는 고승범 선수의 역할이 컸고요. 역습에서는 김건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이 장면 한번 보시죠. 기점 장면입니다. 울산전 4월 18일이었고요. 자, 역습 들어갑니다. 네, 역습 들어갑니다. 자, 주고, 김건희 선수. 자, 흘려주는구나. 보시죠. 네. 김건희 선수가 이렇게 등딱을 통해서 기점으로 연결하면서
역습 속도 붙일 수 있도록 김건희 선수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맞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피딩이라는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네. 가운데서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예전에 첼시 때 디에고 코스타가 굉장히 잘했던 맞습니다. 그런 플레이입니다. 다른 장면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김건희 선수 헤더에 이어서 어떻게 수원의 볼줄이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선수가 움직이면서 헤딩을 땁니다. 오, 자, 갑자기 슈팅 찬스가 만들어지네. 그렇습니다. 한석정 선수 네. 볼을 잡았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또 패턴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자, 이어지면서 측면까지 볼을 쥐고 측면에서부터 다시 또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왜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여드리냐면은 세컨볼, 수원이 전반기에 세컨볼을 굉장히 많이 따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원 FC 라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아니 머리에 누가 맞든 많이 뛰는 게 장땡 아니야? 아니에요. 머리에 누가 맞히냐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김건희 선수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 이러면서 수원이 다시 볼을 잡고 공격을 만들 수 있는 템포가 됐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김건희 선수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앞서 역습 장면에서 보여드렸지만 역습 장면에서는 같이 달리고 이렇게 패턴장 상황에서는 머리에 볼을 맞추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수원에는 김건희가 없죠. 예, 탈장으로 지금 현재 독일에서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자, 공격 들어갑니다. 네. 자, 정상민 선수 어디에 있습니까? 2선에 있어요. 내려서 예, 받는구나. 물론 이 경기에서 지금 권창훈 선수가 포지션 체인지가 있기는 했지만 정상빈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어디입니까? 라인 사이에서 뒷공간 노리는 장면인데 보세요. 계속해서 뒤쪽에서 볼을 받습니다. 전혀 위협적인 장면에서 뛰어들어갈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네, 정상빈 선수 뒤에서 지금 계속 볼을 돌리고 받고 이 템포도 굉장히 느리죠. 맞아요. 요새 네. 느려졌어요. 요새 이 부분이 제가 전문가들한테 많이 여쭤봤지만 네. 수원이 어렵게 볼을 돌리고 쉽게 뺏긴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보세요. 볼을 돌릴 데가 없어요. 정상민 선수 뛰어들어간 선수가 아무도 없으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또 볼을 뺏기고 네. 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장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다른 장면,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8월 14일 성남과의 경기입니다. 보시죠. 볼 줄 데가 없어요. 자, 볼 후방에서 볼 돌리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답답할 때는 김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 롱볼을 통해서 뭐 2차 동작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지금 계속 줄 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선택지 뭐야? 중거리 슛, 무의미한 중거리 슛. 이게 다예요. 예, 지금 수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게 볼 돌릴 데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선택지가 짧게, 짧게 이렇게 이어져야지 상대가 부담을 받는데 네. 지금 수원은 짧게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 템포 늦을 수밖에 없고. 이 대목에서는 고승범 선수 공백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승범이 마무리 패스가 제일 좋은 선수가 고승범. 맞아요. 네, 그리고 마무리가 제일 좋은 선수가 김건희. 맞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빠진 여파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또 하나 또 좀 아쉬운 분 전반기 수원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이드 공격이었습니다. 이기재, 김태환 선수. 이기재 선수는 뭐 국가대표에 승선할 그렇죠. 정도로 종활약을 펼쳤는데 그때 초반에 좋았을 때 장면을 좀 보면은 수원의 좌우 윙백들이 언더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까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이 볼을 잡은 게 누구냐? 이기재입니다. 자, 역습에 선봉에 쓰고 가장 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치까지 좌우 윙백이 들어갔다는 거. 리버풀 좋을 때 어때요? 지금 로버트슨이나 로버트슨. 아놀드가 좋은 위치까지 달려 들어가죠. 자, 한 장면 더 보겠습니다. 네. 득점으로 이어진 장면인데요. 이기재 오버래핑에 의한 득점입니다. 이 장면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데 역시 포항전인데 포항이 수원 멋진 장면의 맛집이네요. 네. 자, 롱스로잉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정상빈 선수 들어갈 때 이기재가 어디 갑니까? 자, 파이널 서드 안쪽, 그다음에 여기 하프 스페이스 안쪽까지 들어왔을 때 역시 득점 기회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부분 여기서 볼을 잡아준 선수가 이기재입니다. 자, 좋은 크로스, 김태환의 마무리. 야, 맞아. 이런 게 네, 있었어. 기억나죠? 네, 김태환 선수 물론 이날은 뭐 윙백이 아니라 지금 공격수로 변신했을 때 득점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기재 선수가 좋은 위치까지 가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전북, 울산 그리고 수원 정도가 국대 풀백과 올대 풀백을 맞아요. 네, 보유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수원의 경기를 보면 어떠냐? 이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좋은 장면의 축에 속하는 건데요. 네. 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질 못해요. 음. 대부분 크로스가 어느 지점에서 있냐? 이쪽. 아. P3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서 크로스가 많이 올라가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전북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힘들 때 풀백들이 많이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안 들어가고 맞아요. 저기서 올려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태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오버래핑 타이밍이 읽혔다. 상대가 지금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김태환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오버래핑한 게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김태환의 특징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오버래핑 타이밍 혹은 들어가는 속도 붙이는 타이밍 이 전부 읽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기재 선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높은 위치에서 크로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 당연히 저렇게 먼 쪽에서 헤딩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네.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지금 수원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와 이게 비교해 보니까 와 움직임이 진짜 느려졌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일단은 간단하게 경기력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수원이 확실히 전반기보다 경기력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냐라는 이야기를 팬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만 기자가 어쨌든 뭐 올해 수원 담당 아니지만 수원 쪽과 오랫동안 연결이 돼 있었고 네. 저도 뭐 박건호 감독이랑 자주 통화를 합니다만은 네. 일단 어떤 부분을 좀 꼬집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설명 잘해주신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스쿼드가 확실히 좀 약해진 느낌은 좀 강하게 받습니다. 일단 저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는 전반기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승범, 김건희가 뭐 40% 차지한다 이런 건 아니고 김건희가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고승범이 군 입대했죠. 근데 이 정도의 여파로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선수들도 좀 떨어졌다는 거. 앞서서 마지막 영상에 나왔던 김태환, 이기재가 동시에 폼이 좀 떨어졌고 전반기 막바지에도 그랬어요. 폼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던 한석종 선수가 중원에서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선수마저도 지금 폼이 떨어진 상태라는 점도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박건하 감독은 제가 통화를 해서 한석종 선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물어보고 저희가 한석종 선수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모르겠대요. 한석종도 모르겠고 감독도 모르겠고 어떻게 갑자기 폼이 떨어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의아함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한석종 폼 떨어지고 고승범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원 조합이 전혀 다른 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수원의 굉장한 장점 3미들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영입대 선수 보면은 권창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그 전세진, 고명석 제대했죠. 세 명이 영입된 효과 같은 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잘 뜯어보면 권창훈은 아직 적응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죠. 호흡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폼은 좋고 실력은 좋은 걸 누구나 다 알지만 일단 호흡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전세진, 고명석은 박건하 감독과 이번에 처음 같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진짜 처음부터 영입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이 돼서 온 선수들이지.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을 영입으로 쳐버리면 많아 보이지만 이 선수들 뺄 경우에는 권창훈 한 명이에요, 달랑. 그러니까 전력 보강을 다른 팀들은 곳곳에 한 상태에서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 팀들도 있는데 수원은 오히려 전력이 어떤 약해진 상태로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라는 좀 예기치 않은 부상을 당한 상태로 임하다 보니까 이런 경기력이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스쿼드적으로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후반기에 지금 많은 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는 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네. 수원은 지금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는 점. 네. 저희 뭐 니콜리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수원 시즌 전에 한 20골은 넣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박제를 하셔가지고 네. 그러시는데 사실 기대치가 컸었고 실제 축구 관계자들이 니콜라우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상이 여러 팀들에게 갔었고 실제로 많은 팀들이 영입을 시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 로페즈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하지만 지금 뚜껑을 열고 보면 전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너무 패스미스가 많아요. 그리고 제리치 선수는 좋았을 때 폼이 완전히 지금 주저앉은 수준이고요. 지금 전술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선수가 해줬던 높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좀 못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분위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후반기 첫 경기였죠. 네. 수원 FC전 거기서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그 경기에서 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판정에 대해서 박건하 감독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전지훈련 준비를 잘 못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여러모로 이야기를 많이 양산을 한 그런 경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 경기를 조금 안 좋게 풀린 다음부터는 조금 선수들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예, 후반기 쉽지 않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는지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권창훈도 또 팀에 입혀야 되고 부상자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꼬여갖고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좀 말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분위기는 제가 뭐 직접 물어보고도 했는데 그 밖에서 말하는 일부에서 말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팀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 선수들도 잘 될 때는 옆에 있는 애가 너무 이뻐 보이지만 잘 안 될 때는 옆에 있는 애가 덜 뛰어서 내가 힘들다고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핑계거리가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수원 반등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전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수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김민우 선수의 폼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 지금 어떻게든 주장이고 팀의 상징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도 김민우 선수에게 많은 기회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좀 과감해야 된다고 봐요. 김민우 선수를 제외할 경우에 수원이 미드필드에 대한 변화를 과감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창훈 선수는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지만 다 똑같은 답이 들었는데 창훈이를 쓰려면 10번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권창훈 10번에 두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김민우 선수에 대한 위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권창훈 선수가 가운데 들어가면 좌우에 뭐 니콜라우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니콜라우를 측면에 놓았을 때 아직 한 번도 측면에서 시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좀 팀의 보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석종 뭐 최성근이 더블 볼런치를 쓸 경우에는 폭백에 대한 부분도 좀 감출 수도 있고 뭐 박건성 감독도 굉장히 지금 전술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권창훈 선수의 중심에 맞는 팀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게 지금 부진을 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근데 뭐 좀 항변을 하자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3백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4백으로 바꾼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좀 알고는 있습니다. 수원 수비수들이 계속 3백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얘기한대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뭐 전임 감독 때도 선수들이 뭐 얘기를 했다죠. 저희는 3백이 편하다. 그때부터 이제 3백 기조가 유지가 됐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기에도 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감독의 입장을 조금 대변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앞선에서부터 지금 여러 장면도 보여드렸고 수원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지 보여드렸고 내부적인 분위기 지금 혹은 전술적 변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수원이 살아야지 K리그가 재밌어지는 건 맞아요. 네, 수원이 가장 팀 팬도 많고 그리고 전반기에 어쨌든 수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전체적으로 활력을 얻은 것도 팩트거든요. 수원이 모쪼록 좀 살아났으면 하는데 올 시즌 뭐 저희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 번 꺾이면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유독 그래. 네. 제가 한번 일선 지도자들한테 이거 기사 쓰려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꺾였을 때 뭐 휴가를 시원하게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베팅을 하든지 이게 있었는데 지금 베팅 금지됐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집 아니면은 뭐 클럽하우스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라앉았을 때 계속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수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난 울산전에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형 좋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한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 포인트는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수원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어떤 변화를 갖고 가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수원 분석을 저희가 처음으로 영상도 좀 만지작 하면서 했는데 다음에 또 이런 뭐 콘텐츠가 있으면 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저희가 여러 가지 편집을 통해서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버벅버벅 거리지만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